리포트 비하인드,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분기 호실적의 수익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두 기업,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제목, 중국 법인의 미친 존재감. 네. 왜 이렇게 다셨어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의 사업은 본사의 페타시스와 그리고 중국 법인 그리고 미국 법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수페타시스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사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법인이 이번 1분기 때 수익성이 영업이익률이 21.1%가 나오면서 전분기 대비로는 11.9%, 그리고 전년 동기로는 대비로는 5.3%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항상 이수페타시스 수익성을 분석할 때 본사의 수익성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 법인이 이렇게 좋은 수익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리포트의 제목을 중국 법인의 미친 존재감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일단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이지 않습니까? 네. 수익성 개선 스토리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수페타시스의 MLB는 이제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이 적층이 많이 되는 이제 기판을 의미합니다. 이 기판은 이제 AI 가속기,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스위치 등의 AI 인프라 하드웨어의 메인 기판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 중 수익성이 좋은 제품은 네트워크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스위치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사 수익성도 개선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네트워크 스위치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 개선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중국이죠, 배경은. 네, 좀 자세한 내용 체크해 주세요. 네네. 그 본사가 이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스위치 믹스가 중요했다면은 사실 중국은 그렇게까지 지금 전사 수익성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부는 아니었다. 근데 예. 그럼 중국 법인이 무엇을 만드냐? 중국 법인은 이제 중다층 MLB라고 해서 네. 본사는 굉장히 적층 구조가 높은 한 30층 이상의 제품을 생산한다면 중국 법인은 한 20층 안쪽으로 떨어지는 중다층 MLB를 생산하는 지역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 중국 법인의 주력 응용처가 이제 서버용 그 메인 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1분기부터 그 북미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빅테크들 향으로 AI 서버향 서버 메인 보드로 쓰이는 MLB의 양산이 본격화되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서버향 메인 보드에는 기존 일반 서버 대비해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 우리가 이제 HDI라고 하는데 그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중국 법인이 수익성이 대폭 늘어났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모멘텀은 좀 변화가 없는지,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AI 가속기 쪽이 이제 큰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체크해 주세요. 네네. 인프라 투자 모멘텀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딥시크,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나타나면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AI 인프라 밸류체인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주가 조정이 크게 나타났는데 지금 주가 되돌림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복귀해 봤을 때 딥시크는 AI 학습과 추론 양 영역에서 모두 AI 인프라 수요를 가속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 케이펙스, 그러니까 자본 지출 가이던스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핵심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만의 TSMC의 실적 등도 지금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투자의 포인트에서 지금 여기에서 상승으로 주가가 좀 강력하게 돌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횡보가 좀 지속됐었는데 투자 포인트, 뭐 목표가 어떻게 제시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전방 산업이 AI 인프라이죠. 이 이수페타시스는. 근데 지금 IT 전방 산업 중에서 가장 고성장하는 산업은 AI 인프라이고요. 그 AI 인프라의 노출도가 많은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AI 인프라의 노출도가 크다라는 점 그 자체가 투자 포인트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빅테크, 아까 캐펙스 말씀을 드렸는데 25년뿐만이 아니라 26년에도 그 연평균, 그 YOY로 전년 대비 성장률이 모두 40%를 넘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인프라 수요는 26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 또한 26년도 EPS에 목표 PER 30배를 적용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7만 원으로 제가 제시를 드립니다. 네.
자, 이수페타시스 체크 먼저 해봤고요. 리노공업 가겠습니다. 일단 리노공업의 전방 산업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인가요? 맞습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근데 이 테스트 소켓이라는 게 이 반도체가 이제 뭐 스마트폰에도 쓰일 수 있고 PC에도 쓰일 수 있고 다양한 전방 용처가 있는데 리노공업의 제품은 스마트폰의 노출도가 높습니다. 60%가 넘는 노출이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은 조금 전 이수페타시에서 말씀드렸던 전방 AI 인프라라는 전방 산업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된 성숙된 산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 투자는 주식 개별 종목 단에서의 바텀업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은 AP 사양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수준의 사양을 유지하되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같은 사양을 좀 다운그레이드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스마트폰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올해 스마트폰 특이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애플의 아이폰 16E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확대는 프리미엄 AP가 탑재된 스마트폰의 확대는 결국 리노공업의 테스트 소켓 수요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네. 저는 리노공업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실적 보면 그 특이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좀 체크해 주세요. 네, 4분기부터 리노공업의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프리미엄 AP가 탑재된 그러니까 아이폰 16E 같은 그런 제품들이 그냥 기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아니라 일반 뭐 하이엔드 스마트폰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네. 리노공업의 양산용 테스트 소켓 매출이 확대되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리노공업은 지금까지 R&D 테스트 소켓 위주로 매출이 발생해 왔거든요. 그 이유는 리노공업 제품이 검사 정확도, 그러니까 성능은 좋은데 가격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산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대만하고 일본 기업들을 주로 활용을 하고 고객단에서 그리고 R&D 단에서만 리노공업을 사용을 해왔는데 이제 프리미엄 AP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확대되면서 그로 인해서 검사 정확도가 양산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가격은 좀 비싸지만 성능이 확실한 리노공업의 소켓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다. 그 점을 굉장히 주목하고요. 그래서 바텀업 접근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리노공업은 이 점을 투자 포인트 삼아 투자하기 적절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드렸고요. 여기는 예. 12만 스포트 EPS의 목표 PER 25배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 테스트 소켓이라는 게 반도체 다 만들어지고 이게 작동이 잘 되는지 잘 만들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검사 부품입니다. 부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테스트 소켓도 종류가 좀 다양한데 리노공업이 하는 거는 이제 금속 기반으로 되어 있는 포고핀 소켓이라고 해서요. 이 바늘 같은 것들이 이 테스트 소켓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늘 하나하나가 반도체 밑에 솔더볼이라고 하는데 그 I/O에 맞닿으면서 전기적으로 신호가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보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R&D 연구가 활발할수록 이런 테스트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리노공업의 테스트 소켓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